누누이 귀로 들어도 막상 상황에 닥치면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생존 전략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거주지 호우특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군요, 백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 그리고 기상청의 날씨 알림이 앱, 그리고 환경부의 홍수 알림이 앱, 이런 앱들을 깔아두시면 실시간 재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TV로 생방송을 시청하시거나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보시면 재난 상황, 지금 기상 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뿐더러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통한 대응과 예측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호우주의보 발령제 두 번째 대처 네. 방법은요. 재난 대비 비상용품을 준비하기. 아직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 저도 혹시 몰라서 집에 이 생존 가방이라고 하죠. 물이랑 랜턴, 뭐 통조림 이런 것들을 그래요? 싸서 가방을 만들어 두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은데 칭찬받을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렇죠? 어떤가요? 네. 네, 이렇게 재난 대비 배낭을 제가 한번 챙겨와봤습니다. 의식주와 여러용품이 있는데요. 예, 예. 한번 앞에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저희가 보고 모시도록 싶어요. 하겠습니다. 가방을 그래서 가지고 꽤 나오셨군요. 큰데요, 부피가. 네, 어우. 이 배낭의 용도를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이렇게 메시고. 그렇게 휴대할 수 있는 네. 배낭을 일단 준비를 하셔서 이 배낭을 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 예. 배낭이 있으시면 아, 그것도 쓰시면 그렇죠. 될 일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품이 많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침낭도 준비하시고요. 침낭. 네, 그리고 안에 물품들을 보면 네. 생각하셨을 때 꼭 필요하다 싶으신 건 다 포함이 됩니다. 세면도구가 있겠고요. 세면도구.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그래서 이런 중요하죠. 것들은 건전지와 휴대용 배터리가 호환되는 걸 쓰시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물에 되고요. 젖지 않게 비닐팩에다가 포장해 두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약하고 또 간단한 비상 응급구조 맞아요. 약품도 약이 상비약도 중요하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비닐 테이프. 테이프도 그리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펠, 이렇게 비상 취식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취식 장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박 담요, 그다음에 우비, 비닐 봉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네. 비가 오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뭡니까? 이게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네. 이렇게 끼니별로 준비를 하시고요. 통조림 같은 거? 그렇습니다. 통조림, 라면, 레토르트 이런 것들인데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주기적으로 특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유통기한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기품들을 준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건 뭐예요? 네, 이게 은박 담요인데요. 은박 담요? 네, 이런 부분이 비상 상황에서 야외에서 체온이 떨어질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 막아주는 됩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네, 보호해야 이렇게 되니까. 딱 정해진 것 이외에도 예. 필요하시다 싶으신 거는 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보니까 생수도 하나 이렇게 딱 그렇네요. 준비를 네, 그렇습니다. 하셔서. 생수도 네. 어렵게 준비하실 거 없고요. 이렇게 PT병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시면 네, 네. 긴급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가짓수로 이제 가족이 또 많으면은 가방도 미리미리 좀 많이 준비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요거는 저희가 잘 싸가지고 다시 또 가방 챙겨드릴게요. 네, 자리를 일단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집중호우시 상황별 대처법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에서 침수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침수 조짐이 보이면 일단 출입문부터 열어두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장 교수님? 네. 예, 출입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반지하는 물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들어왔을 때 어른들의 무릎 높이 정도, 그러니까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면 문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예. 무게로 따지면 한 130kg 정도를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 특히 여성분들은 이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문 양쪽에 수압이 수위가 비슷해지면 쉽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밤새 비가 오는 것에 염려가 되신다면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침수가 반지하 침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 경우를 보면 서울시에
한 20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세대로 보여지거든요. 맞네요. 전국에는 한 60만 가구고요. 예. 그 중에서 한 8%, 한 15,000 가구 정도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 100mm 정도의 비가 온다면 시간당 네네. 100mm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강남역 침수가 됐을 때 그 정도의 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정도 만약에 될 경우에는 한 15,000 가구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심급하게 돼야 될 부분. 작년에 이제 대림동에서 사망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네.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무료로 그 반지하 세대 부분들은 차수판이라든지 차수벽을 설치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이미 침수가 진행돼서 출입문이 안 열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혔다면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라고요, 백 교수님. 네, 현관문 밖에 물이 차서 물의 힘 때문에 열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는 반대쪽 창문으로 탈출을 하는데요. 이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방범창이 창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해야 됩니다. 방범창의 구조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나사못을 박다 보니까 안에서는 뜯어 부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을 대비한다면 방범창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신다면 긴 볼트를 방범창을 관통을 해서 네. 안에서 조이고 풀 수 있는 너트로 만드신다면 재난 상황에 안에서 쉽게 뜯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가 않다면 방범창을 부수는 상황에서는 힘으로 위력을 했을 때 맨손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소화기라든가 아주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강하게 휘둘러서 방범창을 부수고 반대쪽으로 탈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탈출 못했다면 신고 후 전기 차단기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탈출이 우선인데 먼저 침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전기와 몸이 닿으면 감전으로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기를 내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 차단과 가스 밸브를 닫을 때 차단기를 내릴 때는 이 내리다가 차단기에서 감전이 되기 때문에 네. 마른 수건을 덮어서 차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